시계 좀 그만 보세요.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건 그저 환상일 뿐입니다. 제가 농담하는 것 같나요? 아니면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스크롤을 내리지 마세요. 먼저 불안으로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세요. 내기 하나 하죠. 앞으로 10분 안에 제가 당신을 늙는 것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늪에서 구해내지 못한다면 제 말이 헛소리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제가 당신을 구해낸다면 당신은 인생의 첫 몇십 년을 거대한 속임수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속임수는 바로 시간입니다. 당신의 상식이 소리치는 걸 알아요. 눈이 멀었다고요? 거울을 보세요. 내 흰머리는 진짜인가요? 눈가의 주름은 진짜인가요? 20살 때처럼 밤새도록 깨어있을 수도 없잖아요. 이게 시간이 아니면 대체 뭐죠? 네, 사과가 썩고 철이 녹슬듯이 몸도 썩어갑니다. 이것을 엔트로피 증가라고 하는데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라는 괴물이 채찍을 들고 당신을 쫓아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이 한밤중에 뒤척이며 비명을 지르고 싶어하는 고통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허구적인 시간의 흐름 때문입니다. 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만약에, 나중에 만약에 라는 두 가지 잔혹한 게임을 합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한밤중에 무덤처럼 고요한 주변을 지나 10년, 20년 전에 했던 선택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어쩌면 그 집을 사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그 사람에게 떠나지 않겠다고 감히 말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고 잘못된 직업을 선택했거나 잘못된 사람과 결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은 마치 가시처럼 당신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어쩌면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되풀이할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연출한 이 영화에서 당신은 올바른 선택을 했고 이제 당신의 삶은 풍요롭고 행복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본질적으로 정신분열증의 일종입니다. 왜 정신분열증이라고 할까요? 당신은 현재의 자신을 이용해 과거의 자신을 덮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처구니없는 것은 물리학과 동양의 최고 지혜가 모두 같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과거란 없고 당신을 기다리는 미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운명은 미지의 강이 아니라 미리 녹음된 레코드와 같습니다. 이쯤 되면 등골이 오싹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레코드에는 바로 이 순간 첫 곡뿐만 아니라 마지막 곡까지 모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레코드 전체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당신의 의식은 마치 긴 바늘처럼 이 특정한 구절만 읽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사고 실험을 해봅시다. 아니, 오히려 자각몽을 꿔봅시다. 유명한 이야기인 황조몽을 떠올려 보세요. 선비 노승은 여관에서 도사를 만나 베개를 빌려 평생을 잠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관용구가 아니라 그 꿈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노승은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50년을 온전히 경험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희열, 머리로 피가 쏠리는 현기증, 그리고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아내의 붉은 면사포를 들어 올리던 손끝의 떨림은 누명을 쓰고 변방으로 유배되어 발이 얼음처럼 차가운 진흙에 빠지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 걸음마를 배우는 모습, 그리고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을
아빠, 라고 부르는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기쁨은 마치 현실처럼 생생했습니다. 훗날, 노년에 병상에 누워 천장 들보를 바라보며 숨쉬기조차 힘겨워 폐에서 풀무질 소리가 나는 그때,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 또한 현실처럼 느껴졌다. 모든 세부사항, 모든 주름, 모든 침 삼키는 행위가 완벽하게 생생했다. 꿈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환상인지 의심할 틈이 없었다. 고통과 기쁨이 뒤섞인 그 순간이 그의 모든 감각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그러다 기지개를 켜고 잠에서 깨어났는데 전기밥솥 안의 기장밥은 아직 다 익지 않았다. 이제 가장 두려운 질문이 떠올랐다. 루셩에게 그 50년은 어디로 간 것일까?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그 50년이 이 찰나의 순간으로 압축된 것일까? 만약 꿈속에서 누군가가 루셩에게 이봐, 너무 드라마에 빠지지 마. 내 50년의 기쁨과 슬픔은 다른 사람이 밥 한 솥 짓는 시간일 뿐이야. 라고 말한다면 루셩은 그 말을 믿을까? 분명 그 사람을 한 대 때려줄 것이다. 두통이 너무나 심한데 당신은 이게 가짜라고 말하는 건가요? 우리 지금 똑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당신은 40년, 50년, 60년을 산 것 같은 기분이고 그 기억들이 무겁게 당신을 짓누르고 있죠. 하지만 더 높은 차원의 관점, 그러니까 깨달음의 관점, 혹은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수십 년 인생은 루셔의 꿈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블록 우주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우주론은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섬뜩하면서도 심오하게 깨달음을 주는 이론일 겁니다. 간단히 말해 아인슈타인은 과거, 현재, 미래가 마치 하나씩 떨어지는 구슬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얼음 덩어리나 필름 롤처럼 우주 안에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필름 롤을 손에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줄거리는 초 단위로 펼쳐지고 주인공은 한순간 살아있다가 다음 순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사기사의 손 안에서 주인공의 탄생, 영광의 순간, 그리고 죽음은 모두 이 필름 롤 안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결말은 당신이 보지 않았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시작 또한 당신이 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어린 시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공간 좌표 속 그 자리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노년, 심지어 죽음의 순간조차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공간 좌표 너머에서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최고 경전인 금강경에서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마음을 더 열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은 얻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덧없는 환상을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필름처럼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왜 젊음을 붙잡으려 애쓰는 걸까요? 젊음은 영원히 거기에 있습니다. 단지 당신의 순간적인 기록이 지나갔을 뿐입니다. 왜 늙는 것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의 다음 장면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든 말든 늙는 것은 이미 존재합니다. 이 순간 깊은 공허감이 당신을 덮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시나리오가 이미 쓰여 있다면 내가 지금 노력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한 걸까?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빠지는 두 번째 함정은 운명을 절망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실수죠. 진정한 자유는 이미 정해진 각본이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옵니다. 모순처럼 들리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연기를 하고 있고 각본에 주인공이 파산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릴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훌륭한 배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촬영장에서 울면서 감독에게 소리치겠죠. 왜 이런 역할을 줬어요? 연기 안 할 거예요. 각본 다시 쓸 거예요. 억만장자 역할을 하고 싶어요. 아니겠죠. 그렇게 하면 비전문적이고 우스꽝스러워 보일 겁니다. 수상 경력이 있는 배우라면 각본에서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고 눈이 반짝일 겁니다. 이 부분은 긴장감이 넘치네. 이 고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싶어. 이 가슴 찢어지는 감정을 느껴봐야 연기력을 갈고 닦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걸까요? 마치 조립 라인 제품처럼 평화롭고 건강하며 사고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육신을 입고 시간의 강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현재의 고통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항상 배우가 아닌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항상 대본을 다시 쓰고 싶어 합니다. 아플 때 몸이 치유되는 과정과 삶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대신 왜 하필 나야? 나는 아프면 안 되는데 라며 내면에서 필사적으로 싸웁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와 자녀 관계의 복잡성과 수용의 교훈을 경험하는 대신 쟤는 이러면 안 돼 라고 내면에서 고함칩니다. 해야 한다 라는 말로 스스로를 지옥에 가두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고통은 현재 상황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운명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면의 갈등에 휘말린 것뿐입니다. 롤러코스터에 묶인 것과 같습니다. 롤러코스터가 급강하할 때 당신은 필사적으로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롤러코스터가 왼쪽으로 꺾일 때 당신은 필사적으로 몸을 오른쪽으로 비틀죠. 결과는요? 롤러코스터의 궤도는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유일한 결과는 온몸에 상처가 나고 토사물이 흩뿌려진다는 것뿐이죠. 진정한 지혜는 놓아주는 데 있습니다. 아,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긴장되고 불안하고 숨막히는 압박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이것은 수동적으로 세상에서 도피하라는 것도 아니고 배고플 때 먹지 않거나 아플 때 약을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속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해내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캐릭터가 게임에서 연결이 끊깁니다. 당신은 캐릭터를 조종하여 회복 아이템을 사용하고 공격을 피하고 몬스터를 물리치는데 온전히 집중합니다. 하지만 화면을 끄는 순간 캐릭터가 죽었다는 이유로 석 달 동안 우울해할까요? 금화를 찾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이 단지 게임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이 결국 게임이라는 것을 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아내가 죽었을 때 해자가 조문을 하러 갔는데 장자가 대야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자는 놀라서 당신은 너무 냉정하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장자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는 원래 하늘과 땅에서 내려온 한 줄기 바람이었다가 이제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하늘과 땅의 큰 집에 잠들어 있는데 저는 여전히 그녀 곁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어찌 무감각할 수 있겠습니까? 장자는 냉혈한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마치 필름릴 밖에 서서 삶과 죽음의 순환을 숨쉬듯 자연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물은 사라지지만 생명의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우리는 자아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돈, 명예, 지위를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젊음을 붙잡으려 발버둥칩니다. 모두 자신이 실제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자아가 가장 큰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몸의 세포는 5살 때의 당신 몸의 세포와 완전히 다르고 뇌 속 뉴런의 연결조차도 변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말하자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것이 같은 당신이라고 생각할까요? 기억 때문입니다. 그 조작된 시간의 흐름이 당신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간의 흐름을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심호흡을 해보세요. 지난 순간도, 다음 순간도 생각하지 마세요. 눈앞에 물 한 잔이나 창밖에 나뭇잎을 응시해 보세요. 이 순간에는 오직 보는 것만이 있을 뿐, 보는 사람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경험만이 존재합니다. 이 순간, 당신은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시간이라는 토대를 필요로 합니다. 수치심을 음미할 시간도 필요하고 두려움을 예상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고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면 문제들은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사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매우 강렬한 정신훈련입니다. 마치 칼처럼 과거의 꼬리와 미래의 촉수를 잘라내고 가장 날카로운 칼날만 남겨 현재 이 순간을 베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삶이 놀랍도록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대본은 이미 정해져 있고 시간은 환상이며 우리는 그저 삶을 경험하는 배우일 뿐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단어로 답하자면 놀이입니다. 노년과 불안을 유쾌한 태도로 맞이하세요. 얼굴에 검버섯이 생겨도 당황하지 마세요. 미소 지으며 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내 캐릭터를 한층 업그레이드해줬네. 다음 장면들은 더 흥미진진하겠어. 라고 생각하세요. 자식들이 떠나도 슬퍼하지 마세요. 대본이 드디어 고독한 늑대의 장에 도달했군. 좋아.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한번 보자. 라고 말하세요. 병에 걸리거나 죽음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도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시나리오 작가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좋아. 이 단계는 힘들게 설정되어 있지만 도전을 받아들이겠어. 이 여정을 얼마나 우아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한번 보자. 이것이 바로 고대인들이 말했던 흐름에 맡기라 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대본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온 세상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도 당신의 뇌는 여전히 저항하고 고집스러운 논리적 사고는 여전히 허점을 찾으려 했으며 만약 내가 은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마비되면 어떡하지? 같은 걱정을 계속할지도 모릅니다. 보세요. 만약에 라는 생각이 다시 돌아왔고 미래의 유령이 지금 당신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미래의 문제는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당신의 상상 속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재앙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일어난다 해도
그때 당신은 그것을 헤쳐나갈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낭비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으세요. 존재하지 않는 과거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서 에너지를 되찾아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손바닥을 보세요. 주변의 빛을 보세요. 창밖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소유한 유일한 것입니다. 사실 아인슈타인과 부처가 산꼭대기에서 만났을 때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 미소만 지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공통된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죠. 시간도 없고 탄생도, 노화도, 질병도, 죽음도 없다는 비밀 말입니다. 우주는 장엄한 불꽃놀이이고 우리는 관객인 동시에 불꽃 그 자체입니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불꽃은 아름답고 피어오르는 모습도 아름답고 사라지는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어떤 순간도 다른 순간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면 어떤 순간도 후회하거나 두려워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긴장을 푸세요.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인생이라는 각본은 아무리 극적인 줄거리일지라도 당신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한정판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 왔고 이미 행동을 시작했으며 되돌릴 수도 없으니 마음껏 행동하는 건 어떨까요? 인상을 찌푸리지 마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한 가지 말을 해보세요.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어제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번에는 잘 행동했고 내일도 계속 잘할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모래주머니에 갑자기 구멍이 난 것처럼 잊고 있던 안도감이 가슴속에서 밀려온다면 축하합니다. 비록 아주 짧은 순간이었을지라도 당신은 시간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기분 꽤 좋지 않나요?